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폭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금액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28조 7,364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면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요. 예. 금융위기 때보다 매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들은 떠날 거냐, 왜 저들은 떠나는지 진짜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뭔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요 2008년에 세운 기록이 있어요. 한 해 동안 33조 원을 순매도되어 있거든요. 이거 33조 순매도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도할까? 왜 삼성전자는 1996년 이후로 9거래일째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요인을 분석할 때 말입니다. 이게 다양한 분석이 따릅니다. 다양한 분석이.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시계열적으로 먼저 보자고요. 2017년부터 2017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5조 7천억 원을 팔았죠. 그리고 2019년에는요 9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4조 5천억을 팔았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벌써 28조 7천억 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수출이 잘 됐을 때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에는 6,424억 불이 될 정도로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7년에 사서 수출이 잘 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처럼 수출이 잘 될 때 외국인들은 빠져나갔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2019년에는 조금 사들이는 듯 하더니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빠지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것은 이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외국인 자금. 특히 2021년에 28조 7천억 원이 빠진 것은 이거 긴축 발작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12년인가요? 당시 미국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의장,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벤 버냉키였습니다. 이 벤 버냉키 의장이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인상한다 이 말을 발표를 하자마자 신흥국에서 돈이 쫙 빠졌습니다. 신흥국에 돈이 빠지면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까지 불러오고 유럽 전체의 위기를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긴축 발작이 아닌가 이게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긴축 발작일까 봐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긴축 발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폭풍 매도하는 것을 보면 2017년에는 우리 유가증권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5.97%였는데 2021년에는 31.53%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월별로 봐서는요. 지금 30% 이하로도 떨어지고 있어요. 30% 이하로도.
외국인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을 탈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는요, 제가 지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떨어질까? 기본적으로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쉽게 말하면 반도체가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정점을 지났다. 이제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떨어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델타 변이 공포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언택트 비중은 더 커질 거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일단 분석하기를 반도체가 피크아웃, 반도체가 피크아웃에 도착했다. 앞으로 반도체가 더 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럴까?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입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강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강타를 하니까 원달러 환율까지도 지금 덩달아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린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긴축 발작처럼 빨리 팔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팔아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 결정을 내리자고요. 이게 긴축 발작이지 아니면 아닌지 말입니다. 자, 이 지표를 보세요. 신흥국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입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죠. 유독 대한민국에서 많이 팝니다. 256억 9천만 달러예요. 대만도 적지 않습니다. 161억 5천만 달러예요. 인도는 사들여요. 70억 달러를. 태국은 팝니다. 33억 3천만 달러를.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2억 9천만 달러를 사들이고요. 필리핀에서도 17억 1천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베트남도 10억 8천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여러분, 만약에 긴축 발작이라면 인도도 팔고 인도네시아도 팔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흥국 전체가 주식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유독 많이 판다 이런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긴축 발작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애매합니다. 분명한 것은 긴축 발작이라고 하기에도 뭘까요 도대체? 결국은요,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작은 위기, 큰 위기가 한꺼번에 지금 몰아치면서 외국인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들의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보면서 사들이고 있지만 한국이나 대만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해지고요. 앞으로 테이퍼링이 오면 더 많이 빠질 거라는 예상도 지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퍼펙트 스톰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긴축 발작은 제대로 오지 않았다. 그런데 긴축 발작이 올 거냐? 긴축 발작은 온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빠질 거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5조 이상 더 빠져나갈 거라는 예상도 합니다. 5조 이상.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11월에 시작된다면 5조 이상이 더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결국은요. 이게 해석을 마무리를 지으면요. 작은 위기 큰 위기가 함께 오는 퍼펙트 스톰.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려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재정이 참 좋구나. 수출을 참 잘한다. 그런데 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예, 수출의 부분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것도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한국에도 델타 변이가 적지 않다.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다. 게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외국인들을 지금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이요 여러분, 금융감독은 정은보 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위기가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9월 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하고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미국이 9월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